네, 오늘은 파주을의 조병국 당협위원장님을 모시고 파주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국 위원장님의 프로필을 잠깐 좀 띄워주시죠. 네, 아래서부터 보겠습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을 학과를 나오셨고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고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감사를 맡으셨고 그리고 IBM과 LG IBM에서 임원 생활을 약 20여 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같은 IT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메인라인 코리아라는 IT 회사의 CEO를 맡으셨고 지금은 파주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오늘 조병국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파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파주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문자 좀 띄워주시죠. 예. 1996년에 이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47만여 명 이렇게 되고요.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673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친 면적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행정구역은 4개 읍, 9개 면, 7개 동,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거구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갑을 2개로 분구되어 있고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분이 바로 파주을의 조병국 위원장이십니다. 네, 조 위원장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선 예술종합학교가 파주로 온다 어쩐다 그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종합예술학교, 우리가 보통 이제 한예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가 지금 수도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캠퍼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제 이전을 할 계획을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 지자체 간의 이런 토지 마련 문제 또는 이제 한인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수용하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파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지금 인구도 아까는 47만으로 나와 있는데 곧 금년 상반기 중에 50만을 돌파할 겁니다. 아이고, 계속 늘어나네요. 예, 이게 한 5년 내에는 한 70만 인구까지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도시고 예. 또 상대적으로 뭐 아직도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수도권 서부권 중에 이제 중심 도시로서 고양시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그렇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미래 도시고 통일이 되면 남북 간의 이제 중심 도시로 이제 그렇죠.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문화와 관련되는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이런 교육기관들이 파주에 옴으로써 옛날에 사실은 파주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돼 있던 도시예요. 예. 이제 개성과 서울 간의 이제 중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이 이제 그 발전해서 이제 소외되어 왔던 그런 도시입니다만은 이제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 중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조금은 부족하긴 해요. 그 면에서도. 예. 그렇지만 이제 문화예술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고 하려면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 예. 교통 인프라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한 도시, 이런 도시로 오고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경기 북부 지역, 예. 여기에 이런 이제 문화예술 그 교육기관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기반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먼저 어프로치를 하고 그 후에 체육 교류라든지 또 뭐 경제 교류, 정치 교류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 꼭 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예종은 지금 일단 이전하는 석관동 쪽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디론가 이전하기는 방침 예, 확정이 그거는 됐습니까? 확정이 돼 있고요. 지자체하고 이렇게
그거 한해종은 그 우리가 보통 교육부가 이제 교육을 총괄하는데 네. 한해종은 이제 문체부 소관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체부하고 한해종하고 각 지자체하고 이제 3자가 이것이 이제 맞게 되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파주에 한해종이 들어옴으로써 나중에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를 하면은 남북 교류의 또 관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얘기겠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께서도 이 한해종의 파주 이전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 예. 한해종 나왔으니까 그 지역에 지금 저 교육 문제 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예, 많은데 예, 학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예. 교육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육 문제도 사실은 파주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근 도시인 그 고양시나 아니면 김포시만 해도 이 특목고가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선진화된 그런 교육 수준이 있는데 파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500명 이상이 인근 도시로 고양시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500명이라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에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고등학교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파주의 현실입니다. 인재 유출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겠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특목고랄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고요. 예. 그러면 이제 특목고랄지 이런 것들은 파주 시장이랄지 파주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은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는 뭐 해왔습니다만은 이 파주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 이제 보수 국민의힘 계열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이 파주의 정치의 줄이었습니다만 그랬죠. 몇 년에 걸쳐서 다 민주당 쪽에 중요한 이제 자리들이 다 넘어갔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반대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로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죠. 이런 불만인 이런 점들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파주 하면은 예전에 뭐 미군 기지들 많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군 기지들이 지금 다 떠나고 그 미군 기지 반환 문제, 반환 공여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이 문제도 굉장히 주요할 텐데요. 그게 벌써 수년간에 걸친 그런 그 논란거리입니다. 이게 지역에 그동안 미군들이 있으면서 사실 많은 희생을 지역민들이 그 대가를 치렀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자기 그 사유 재산권에 대한 그 제한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그것이 반환되면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이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 반환 공여지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공공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용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거의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아마 의정부시도 그런 이제 영향이 있을 건데 특히 파주가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다가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이양을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자기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그 민간 시설에 뭐 유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저 미군 공여지, 미군 반환 공여지 네.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미군 반환 공여지에는 그런 공공시설만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으로 묶여 있죠. 민간이 이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네, 많겠는데요. 이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군 반환 공여지 뭐 기업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건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면 뭐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뭐 그렇죠. 관공서만 네. 들어와라. 뭐 관공서 아니면 뭐죠? 그 국가 관련돼 있는 학교 뭐 이런 거.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죠? 사립대학의 이제 분교가 몇 군데가 이제 오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도 했었고, 뭐 MOU 체결은 뭐 항상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군 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현지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데. 그렇죠. 예. 그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 의지가 있어도 지금 현재 그 법 개정이 안 되면 예. 법 개정이 안 되면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대목이 그러니까 법 개정과 관련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직접 해야 할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큰 문제네요. 그리고 전체를 다 아예 민간 시설로서 지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렇다고 또 100% 공공시설로만 채울 수도 없는 거고 네. 적절한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판단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 그렇죠. 지역의 정치 이 지도자들이 예, 예. 이제 판단하는 문제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겠는데 예전에 그럼 군부대에 있었다면 군사시설보호법도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군사시설보호법은 파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선지역 이게 퍼센테이지로도 뭐 한 80% 이상 90%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네 집 화장실도 제대로 못 고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동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군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기적이에요. 예.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좀 쉬운 경우, 어떤 경우는 좀 어렵고 또 하여튼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 남방 한계선 북쪽으로 들어가서 영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그 출입 통제 이것도 어떤 일정한 그런 기준이 없어요. 네. 군대의 그 부대의 지휘관의 그 지휘 방침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때는 좀 타이트하다가 어느 때는 조금 좀 더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거기서 영농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주민들도 그게 맞춰서 많은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그런 그 협조를 해야만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또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이건 내가 어느 정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 작년 가을쯤 해가지고는 또 시위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그런 불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통선 안에 출입하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얘들이 쭉 있을 텐데. 글쎄. 그래서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빤히 있죠.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요? 근데 이제 운영의 묘라는 것이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변경이 되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미군 방한 공여지 특별법은 현재 지금 그렇게 꽉 조여 있는 상태로 있고 또 군사시설 보호법도 아주 이렇게 조여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더욱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영농인들 이것은 각 부대의 지휘관 방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혼란이 많지요. 이거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 주변 그 연천이든지 또 저쪽에 포천시든지 이런 데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그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파주 지역 거기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가깝고 이제 그 판문점에서도 바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제일 타이트하게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로서는 물론 그 중요한 지점이니까 안보는 안보대로 지켜야 되지만은 그 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당연히 나서야 되는데 그 점이 굉장히 미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수도권 외곽에서 이제 서울로 접근하는 거를 교통 문제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주민들이 요구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통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통 문제 심각하지요. 심각하고 저희 이제 우리 그 아내도 그 금천에서 여기 서울로 한남동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보통 1시간 반. 아이고야. 편도가. 그러니까 왕복하면 3시간. 차 막히면 4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주 시민들이 가장 그 목마르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 운정 신도시 쪽, 그거는 이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은 운정 신도시 쪽은 3호선이 대화역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고양시. 그것을 운정 신도시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그 현안상으로 됐고요. 아, 예.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했는데 을지구는 운정까지 되어 있는 GTX를 저 북쪽에 문산까지 연결을 해 주세요라는 것이 큰 그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만 이제 추측에 의해서 이제 나온 정보에는 한 2조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라고 예. 들었습니다. GTX가 예. 운정에서 문산까지 문산까지. 가는데 그런데 지금 운정에 와서 GTX가 멈춘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지창 건설 비용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그렇죠. 거고요. 예. 저쪽 문선에 가면 경의선 전철 기지창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장해서 기존 것을 사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안으로 간다면 거기서 공사비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세이브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문산까지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가 지금 건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도라산역까지 저기 저 이제 그 민통선 안에 있는 도라산역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게 5,840억의 예산을 드립니다. 이 고속도로의 근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회담을 할 때 9.19 합의 그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고속도로는 건설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있는 도로도 4차선으로 쭉 뚫려 있어요. 거기까지. 거기 1시간 가가지고 차량 한번 체크해 보시면 글쎄 몇 대나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해서 그 4차선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겠다. 5,840억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거를 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효율적으로 써야죠. 예산의 집행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그거 대신에 GTX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2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기지창 건설 비용 절약하고 이 비용 절약하고 하면 한 1조 정도는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추가로 재정에서 1조만 투입을 한다면 이 GTX를 문산 지역까지 파주 저쪽 북쪽 지역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우리 파주 지역의 지역민들이 아주 큰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뭐 타당하신 말씀 같은데요. 지금 뭐 기존에도 도라산역까지 가는 저 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4차선 도로는 누가 쓸 것이냐라고 해서 최악의 경우에 남침로를 깔아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남침로보다는 뭐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우리 군대가 이제 혼날 일이고 이제 이게 뭐 의전용이냐 뭐 이런 얘기는 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민자고속도로 그 불필요한 뭐 이런 데 쓰는 것보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파주 지역민들에게 적용 가능한 GTX를 기왕 하는 김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굉장히 그 타당하신 말씀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전철도 좀 GTX 문제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철도 지금 현재 조금 더 연장해서 가야 되고 현재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자유로로 자동차 통행을 했을 때 막히는 것은 뭐 너무나 심하게 경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철 지금 3호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호선이 대화역에서 이제 운정으로 가는 그거를 연결해 달라. 그것도 벌써 뭐 다 됐다 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계속 이거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이 고향 파주 쪽으로 이 서북부 쪽에 서울에서 서북 쪽을 축을 보면 고양시, 파주시, 운정, 신도시 이쪽으로 인구가 굉장히 이제 기왕에 많이 차 있죠. 근데 이쪽 동쪽, 그 지축에서부터 그 벽재료에서 이 내유리, 조리, 금천 이쪽으로 가는 그게 보면 이제 고양 파주의 동쪽입니다. 동쪽 부분. 동쪽에도 지금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통일로라는 것이 이게 국도 1호선 이게 기간 도로인데 그렇죠. 간선 도로인데 이게 서울 시내 도로보다도 더 막힙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그쪽을 통해서 지축에서부터 거기 보면 이제 공릉천이라는 천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그 국가 하천이 있는데 그 천을 따라서 이 지상으로 전철을 지축에서부터 금천, 금능 그쪽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마련된다면 이거는 벌써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네. 그걸 조속히 착공을 하고 완공을 시켜준다면 그 파주 고향 쪽 동쪽 분들의 이 교통 편의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지금 인구가 밀집되면은 당연히 도로교통 부분은 도로 부분은 예, 예. 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네. 그게 따라가지 않는 이런 현실이 지금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저께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고양시가 이제 특례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100만이 넘고 파주시가 궁극적으로 70만이 넘어간다 그러면 예. 이 170만 인구가 상당한 인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파주뿐만이 아니라 고양시까지 연결돼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게 그 인구 이동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네, 이런 지금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파주을 당협위원장 조병국님을 모시고 파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심재철 TV는 대한민국의 문제점들 그리고 경기도의 여러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지적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